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국 최대 이커머스 회사 아마존 이야기입니다. 아마존, 우리나라 소비자들 중에서도 아마존과 직거래 하시는 분들 많죠. 세계 최대의 이커머스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요, 트럼프 관세 폭탄 때문에 상당한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경제 주체들한테 타격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기업에 따라 정도의 차이, 관세 폭탄의 충격이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트럼프 관세 폭탄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곳이라면 아마도 유통업체들이 아닐까. 근데 아마존이 지금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큰 유통업체거든요. 미국의 유통업체로서 월마트와 아마존 두 개가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둘이 비슷해요. 그런데 이 아마존은 월마트와는 달리 단순한 유통만 한 게 아니라 세계적인 판매망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 관세 폭탄이 나라마다 관세를 때리는 이런 독특한 구조 때문에 월마트보다도 타격이 훨씬 더 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존 때문에 진노했다, 이런 얘기가 미국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지금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긴급 기자회견까지 하는 그런 날벼락이 생겼습니다. 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존 때문에 화가 나셨을까? 한마디로 아마존의 판매 전략 때문이라고 레빗 대변인이 긴급 회견에서 밝혔는데요. 아마존은 이 유통업체잖아요. 자기가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물건을 사다가 파는 이런 업종이지 않습니까? 물론 또 장터를 제공함으로써 제3자가 들어와서 팔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기도 하지만, 아마존 자신이 물건을 들여다 놓고 파는 대표적인 유통업체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관세 폭탄 때문에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건 값이 올라가잖아요. 물론 상호 관세는 지금 아직 때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현재 각 나라를 대상으로 한 10%의 기본 관세는 이미 발동되고 있죠. 거기다가 또 자동차, 그 다음에 알루미늄, 철강 같은 건 25% 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145%를 때리고 있는데 중국 관세는 이미 시행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리고 각국을 상대로 한 이 상호 관세도 없어진 게 아니라 90일 유예된 거 아닙니까? 그 유예 마감 기한이 7월 6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7월 6일 지나면 전 세계에 또 추가로 상호 관세 폭탄이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도중에 관세를 철회할 가능성도 완전히 없지는 않지만, 현재대로 간다면 그야말로 점입 가경, 갈수록 태산이다 볼 수 있고요. 아마존 같은 회사는 물건을 들여와서 파는데 관세를 물어야 되니까, 사실 물건을 제조하는 회사가 관세를 무는 게 아니라 아마존 같은 수입상들이 직접적으로 관세 폭탄에 노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과의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한 달 전에, 일주일 전만 해도 1달러 하던 게 왜 갑자기 2달러 됐어? 그 가격 올랐는데 기분 좋은 소비자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마구 원성이 쏟아지니까 아마존에서 어떤 꾀를 냈냐면요, 가격 오른 것에 대한 그 이유 명세, 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느냐, 그것을 1번, 2번 쭉 적어서 공표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마존의 물건값이, 아마존에서 거래한 상품값이 올랐다 할 때 그 요인으로 어떤 대목이 많이 거론이 될까요? 당연히 관세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달러짜리가 2달러 됐는데 그 90%는 관세 때문이야. 뭐 나머지는 또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관세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진노를 한 거예요. 뭐라고? 미국 최대 아마존이 내 관세 정책을 비난하기 위해서 트럼프 때문에 물가 올랐다고 선전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백악관에 비상을 걸어버린 겁니다. 못하게 이제 막은 거죠.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베이조스라는 사람, 여러분도 잘 아시죠? 우리 구독자님은 잘 아실 거예요. 이 베이조스라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당신 이렇게 미국 정책에 협조 안 할 거야? 아니 방해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재미없어 하고 거의 공갈 협박에 가까운 얘기를 했다고 백악관이 밝힌 내용입니다. 그러자 베이조스가 바로 꼬리를 내리고 죄송합니다, 카카.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백악관을 욕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가격 상승 요인을 설명하려고 한 나름대로의 순수한 취지였을 뿐이고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완전히 꼬리를 내렸습니다. 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 초기이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각을 세웠다가는 뭐 기업들도 크게 당할 수가 있다 해서 베조스가 빨리 꼬리를 내린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베조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겁을 먹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베조스가 누구냐? 우리 뉴욕 증시에서 아마존 투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 컴퓨터 클라우드 있지 않습니까? IT 산업 얘기할 때 아마존은 일단 매그니피센트 7의 주도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 인공지능을 가장 많이 쓰는 클라우드 업체, 3대 클라우드 업체를 들으려면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들 수 있거든요. 자, 엔비디아의 앞으로 주가 예측을 하려면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반도체를 팔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장 많이 팔 수 있는 곳이 바로 클라우드 업체고 이 클라우드 업체의 어떤 매입 전표를 보면 엔비디아의 미래를 알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엔비디아하고 연동되는 주식이고요. 또 이것은 곧 또 AI의 미래이기도 하죠. 그런데 미국의 3대 클라우드 업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 세 회사 중에서 그 클라우드 비중이 가장 높은 절대적으로 높은 곳이 아마존입니다. 그만큼 뉴욕 증시에서도 중요한 회사다. 그런 면에 좀 알 필요가 있죠. 자, 이 아마존은 그동안에 좀 민주당 성향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좀 정치 자금도 많이 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눈에 가시처럼 좀 싫어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머스크, 그러니까 테슬라를 하는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면 뭐 베조스는 머스크하고 또 앙숙이지 않습니까? 아주 둘이 라이벌이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정치적으로도 라이벌인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됐는데요. 이 베조스가 아마존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블루 오리진이라는 우주선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사사건건 테슬라하고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정치 자금을 엄청나게 내고 지금 트럼프 옆에 착달라 붙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베조스 입장에서는 긴장되죠. 아, 이러다가 우리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스크의 로비 때문에 완전히 아마존이 뜻하지 않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어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이 베조스가 트럼프하고는 오랜 악연이 있는데요. 아마존의 베조스가 아마존으로 돈을 번 다음에 그 돈으로 뭐를 했느냐? 워싱턴 포스트를 샀어요. 워싱턴 포스트. 워싱턴에서 발행되는 워싱턴 최대의 신문이고 미국 일간지 중에서는 뉴욕 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 이 두 개가 쌍벽이지 않습니까? 뭐 굳이 하나 더 넣는다면 LA 타임스. 그러나 LA 타임스는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에 비해서는 성과가 좀 떨어지죠. 그만큼
영향력이 높은 신문인데, 마치 테슬라의 머스크가 트위터를 가지고 언론을 지금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머스크가 이 트위터에 필이 꽂혔느냐? 바로 자기 경쟁자인 아마존의 베조스가 워싱턴 포스트를 장악하고 워싱턴을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걸 보고 자기도 언론을 장악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테슬라에서 번 돈을 가지고 지금 트위터, 지금은 X죠, X를 사 들어간 것이죠. 그만큼 두 사람의 경쟁 관계가 심한데요. 어쨌든 워싱턴 포스트를 아마존이 샀는데, 잘 아시는 대로 이 워싱턴 포스트는 상당히 반 트럼프, 또 친민주당, 진보 성향이 색채가 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도 사설을 통해서 우리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 선거 때마다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 2024년도 트럼프 선거 때는 그 지지를 하지 않았죠. 왜냐? 베조스가 야, 이러다가 트럼프 당선되면 어떡하느냐, 내 보복당할 수도 있으니까 좀 빼라, 이런 바람에 워싱턴 포스트가 그 민주당 지지 선언을 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자본가의 압력이 있었다고 해서 기자들이 대거 그만두고 또 구독 거절 사태까지 터지는 등 상당한 홍역이 있었더랬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워싱턴 포스트를 가지고 있는 베조스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일일이 논조를 좌지우지할 수도 없고, 신문은 계속해서 비판 기사를 쓰는데요. 자, 그 사우디의 한 언론이 사우디 정부의 업무에 의해서 뭐 도중에 살해당했다는 커슈쿠지 사건이라는 것을 혹시 구독자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미국에 와 있는 언론인이었는데 워싱턴 포스트도 글을 많이 썼어요. 근데 사우디 출신이거든요. 근데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 비판하는 글을 자꾸 쓰니까 빈 살만이 살인 교사하지 않았느냐, 터키를 들렀다 거기서 살인을 당하는데, 물론 증거는 없지만 그런 의혹이 계속 있었습니다. 자,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를 좀 두둔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거든요. 그러자 워싱턴 포스트에서 사우디의 살인자와 트럼프의 국수주의자가 지금 담합을 해서 세계를 망치고 있다, 인권을 포기하고 있다 해서 워싱턴 포스트가 엄청나게 공격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너무너무 아팠고 정말 어떤 공포에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요. 정말 적개심이 그냥 분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역공을 하죠. 자기 정보기관을 시켜서 베조스 쟤는 문제 없나? 하고 조사를 시켰는데, 아니, 딱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베조스가 바람 피는 장면이 사진으로 잡혔어요. 성격 급한 트럼프는 그 사진을 바로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상에는 베조스의 바람 피는 장면이 엄청나게 화제가 됐죠. 베조스는 비밀로 이중살림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 베조스의 원래 부인은 같이 창업을 하던 동업자예요. 그런데 동업자를 배신하고 바람을 펴? 여론이 일어났죠. 당황한 베조스가 며칠 안 돼서 시인을 하고, 그리고 자기 원 부인에게 자기 재산의 40% 이상을 떼주겠다, 그러면서 합의 이혼 제안을 합니다. 자, 이 제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베조스가 이혼을 하게 되죠. 이렇게 베조스는 트럼프의 역공을 맞고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진 거죠. 바람둥이라고 악평에 이제 물망에 올랐고, 또 경제적으로도 전 부인에게 엄청난 돈을 떼줄 수밖에 없는, 당시에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 최태원 노소영 부부하고의 이혼하고 대조가 돼서 상당히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혼하면 부인에게 엄청난 금액을 떼주는데 한국은 왜 돈을 잘 안 떼주느냐, 왜 질질질질 소송을 하느냐, 뭐 이런 게 대조가 되는데, 물론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단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죠. 어쨌든 베조스 입장에서는 신세 망치는 엄청난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트럼프가 다시 돌아왔단 말이죠. 사실 트럼프가 돌아오자마자 놀래서 베조스는 취임식 때 한번 만나자, 또 그리고 트럼프에게 여러 가지 정치적 보험 담보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일선 창구에서, 아마존에서 소비자들에게 가격 오른 것을 설명을 해서 나름대로의 소비자 친화적 경영이라고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거기서 관세가 많이 올랐다고 되면 결국은 그 소비자들이 원성이 트럼프로 돌아갈 테니까 트럼프는 이 베조스가 나를 조지려고 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백악관 대변인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동안에 베조스가, 워싱턴 포스트가 공화당과 이 트럼프 정부를 위해서 해왔던 악행들, 이런 것을 일일이 리스트까지 만들어가지고 폭로 공개하면서 베조스는 애당초 트럼프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진 나쁜 사람이니까 그 사람 말 믿지 말라, 이러면서 총공세를 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마존의 베조스도 이제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베조스 입장에서는 당장에 지금 연방정부의 우주선 발사 사업이 지금 공개 입찰이 눈앞에 있습니다. 미국은 한때 나사 우주본부가 직접 우주선을 쏘다가 그 기술을 민간에 이양을 했고 정부가 스스로 발사하지 않습니다. 그 발사 기술에서 가장 앞선 민간 기구가 바로 이 테슬라가 하고 있는 스페이스 X, 그 다음에 아마존의 베이조스가 하고 있는 이 블루 오리진, 이 두 회사인데, 이 우주선 발사 사업은요, 그 수요 공급 시장이 발주처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큰 덩치, 정부라거나 아주 큰 대기업 아니면 이런 민간인이 우주선 하나 발사해줘, 이런 일은 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찰에서, 특히 미국 연방정부의 입찰을 누가 받느냐, 여기에 따라 성부가 갈리기 때문에 베조스가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즉각 대통령 각하 죄송합니다, 사죄를 했는데, 자, 트럼프 뒤끝이 상당히 있잖아요. 일단은 화해를 했지만 만약에 또 다른 어떤 사소한 사건이 터진다 하더라도 트럼프는 분명히 그때 그 관세, 트럼프 관세를 국민들에게 악선전하려고 했던 그 회사지 하면서 박살을 내버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것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이냐, 이거 전망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지만은, 그러나 마그니피센트 7, M7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또 아마존이나 클라우드 업체, 엔비디아 같은 데 투자하고 있는 업체에 투자하고 있는 스가 개미들 입장에서는 이 트럼프와 아마존 베이조스와의 갈등, 그다음에 사생활까지 파괴하고 그 자산의 40% 이상을 물게 했던 그야말로 앙숙 중에 앙숙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트럼프와 베조스의 얽히고 설킨 관계, 이 대목도 좀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